자, 설정해드렸던 1차 그리고 2차 N자형 패턴의 시장 지수 반등이 전부 형성이 됐고, 이제는 6월 말까지 기준해서 이제 당연히 9,000포인트 넘기고 10,000포인트 수준 또 돌파 흐름까지 연출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이렇게 있어요. 유튜브 들어오시면 뭐 소름 돋을 정도로 N자형 폭등 진입 8,500 1차 삼성전자 34만, 하이닉스 230만, 그게 전부 돌파가 됐어요. 마이크론 1000포인트 재돌파 설정까지도 금요일 장중에 마이크론 1000포인트 돌파, 사상 최대치 고점 위치. 오늘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6월에 주력으로 설정해 놓은 쪽의 흐름이 다 긍정적인데, 이미 이제 신고가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쪽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또 SK 스퀘어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이제 바닥에서 돌리는, 그러니까 단기 이 정점 찍고 이제 단기적으로 눌린 부분, 그 부분에 바닥에서 돌리는 거죠. 지금 시장에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종목 2,800개에서 만 1,000여 개, 그러니까 30% 정도, 35% 되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히려 또 신저가가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좀 한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뭐 한쪽으로 쏠려서 나쁜 시장, 뭐 지저분한 시장, 더러운 시장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 오셔서 동영상 전략 참조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강연의 부분이 이제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강연의 부분은 저희 쪽에 지금 신청자들 계시는데 예약자 위주로 계세요. 오늘 중으로 전체 다 마무리 하셔야 돼요. 명단 다 나와야 됩니다. 명단 나와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자리가 없으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강연의 기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반기 전략 어떻게 꾸릴 거냐. 지금 5월 10일부터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가 28년 방송을 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현금 100%를 처음으로, 그 전에 이제 뭐 하이닉스를 차익 실현한다 해도 나머지 종목을 일부 유지하고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 전량 차익 실현을 단행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혼란이 좀 온 거죠. 지금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꽉 쥐고 작년 10월에 잠깐 하이닉스 매도했다가 3분의 1 정도 10월 달에 매도했다가 놀래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재편입을 설정을 해드렸죠.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단 한 번도 전량 차익 실현한 적이 없어요. 근데 3월 달에 미국과 이란 분쟁에서 너무 아쉬웠던 거죠. 고점 대비 20% 밀릴 때 쳐다보고 있다가 당했으니까. 그래도 투매하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인 전략을 잘 설정해 드렸기 때문에 그 수익 범위를 우리가 오롯이 다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농담이 아니라 윤정도 할렐루야 땡큐 진짜 완전히 신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제 시장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순간 꼬꾸라지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종훈장에서도 똑같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신고가를 낸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말씀을 드리는데, 금요일 날도 믿고 따라오신 분들, 또 테크인, LG전자, 후성 믿고 따라오신 분들 초대박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비중 조절 못하고 다시 또 현금 100% 갖고 계신 분들 거꾸로 가준 정도로 강력하게 주식 비중 100%라고 금요일자에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5월 10일 이후에 강력한 100% 주식 비중은 진짜 오래간만이잖아요. 지금 글로벌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오늘 현재 이 시간 기준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5% 폭등해요. 우리나라도 5.77, 그리고 미국 선물이 1%대, 그리고 1.7% 수준의 초강세입니다. 기술주 기준에. 그러니까 최소 내일 기준에서도 불편한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이렇게 7월달, 작년 7월달이죠. 작년 7월달에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비중을 85%, 80%를 실어드려요. 80%.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그 반도체 쪽과 자동차 쪽을 편입을 하고 요 밑에 종목군들을 뭐를 가져왔어요? 그동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방산조선, 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준 이렇게 가져갔던 부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은 전량 차익 실현, 그다음 두산에너빌리티 10%꽤 많은 비중을 들였었어요. 그거 다 정리하고 5%로 나머지는 뭐 변동성에 따라서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이었고 결론은 어느 누가 세상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55% 절반 이상을 무조건 반도체로 채워야 된다. 절반 이상 반도체 채우자. 어느 누가. 그게 윤정도잖아요. 그리고 강연에 오신 분들은 IT로 100%. IT 100%에 이수페타시스 정확히 언제 11월에 14만 원대 중반에서 전략 매도. 공식적으로.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넣어놨었죠. 7월 말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14만 원대 중반에 전략 매도. 그리고 15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12월에.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16만 원대. 그리고 지금 다시금 미끄러져 내려가 있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결론은 이 계좌가 시장이 165% 올라왔다고 쳤을 때 6월 10일 종가 기준에 지금 뭐 더 올라왔죠. 이제는 계좌 수익이 415%냐 아니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수페타시스의 수익을 얹어서 갔기 때문에 600% 이상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14만 원대 있을 때 팔았고 그것이 11월 말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압축을 했을 때 그 기준의 평균 단가 삼성전자 10만 원 이하, 하이닉스 얼마? 60만 원 이하, 50만 원 수준 이렇게 편입이 이수페타시스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이렇게 편입이 됐기 때문에 계좌 수익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형성시켜 왔던 현대차까지도 1월 20일, 21일, 22일에 전량 매도. 그리고 고점은 다시 더 높아졌어요. 근데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움직임이 나왔죠. 꾹 눌려 있다가 시장 수익률 뭐 이런 수준으로. 결론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7월 10일에 강연에 오셨어요. 강연에 오셔서 그때 이제 뭐 자산 규모가 5천만 원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강연에 오시면서 이제 내가 VVIP 1년을 가입할까 HTS 버전도 받고 뭐 이렇게 고민을 하셨는데 윤정도가 강력하게 1년 가입하시고 HTS 받으시고 포트폴리오 구성 잘 잡으시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은 한동안 예전에 진행하셨던 것처럼 변동성 매매를 조금씩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그냥 집중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강연에 오신 포트에 1억 1,500, 뭐 1억 1,600 수준에서 지금 현재 얼마의 기준이냐? 5억. 오늘 기준에 5억 넘어섰을 수 있어요. 236만 3천 원 하이닉스 기준 34만 9천 원. 5억은 아직 안 넘겨졌겠구나. 다시 돌리는 과정에서. 그래서 요번 같으신 경우는 차익 실현 재편입. 우리가 5번의 차익 실현 그다음 6번째 20%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했잖아요. 그거를 매매를 따라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전략 매도를 강력하게 드릴 땐 그땐 꼭 쫓아오셔야 되고 지금은 어차피 시장을 계속 위로 설정을 잡고 그래도 단기 설정 범위 여기서 5억 계좌가 이번에도 20% 깨졌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위에서 최소 뭐 4억 5천 이상에서 팔고 그리고 4억 수준에서 사고 또 4억 5천 수준의 전량 또 차익 실현했다가 또 4억 수준 사고 그게 5번이었으면 지금은 최소 그 5번의 범위에서 1억 이상의 수익이 더 확장이 돼 있을 수 있죠. 그냥 나는 그냥 가지고 갈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번에 만약에 크게 밀리고 그리고 바로 돌렸으면 한 번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차익 실현 이후에 10% 밀리고 더 밀릴 것이다 생각하는데 안 밀렸잖아요. 50% 채운 다음에 바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차익 실현하고 또 10% 밀리고 또 편입했더니 더 밀리는 게 아니라 또 돌려. 그리고 또 차익 실현해버리고. 근데 지금은요. 더 올라간다라고 설정을 해서 대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7월 달에 수익 내시고 올해 1월 3일부터 2일 날은 편입을 못 하시고 1월 3일부터 이제 편입의 기준을 잡아서 58억 계좌, 요 계좌가 110억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좀 이제 쫓아하신 상황이 됐고, 그리고 1월 25일 날 강연에 현대차 보시면 20%돼 있습니다만 가격이요. 얘가 지금 이게 그 당시 기준에 60만 원 가까이, 60만 원을 넘지는 못하고 60만 원 가까이까지 그 당시에 올라왔다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46만 원이면 편입한다라고 강연회 때 말씀드렸고, 그리고 80%의 반도체 55에서 계속 증가시킨 거죠. 80% 이상의 매입 비중. 그리고 현대차 부분은 장이 출렁일 때 다시금 정리해서 반도체로 또 90에서 100% 시장 대비 2배가 아니라 계좌 수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게 강연의 포트예요. 그리고 3월 달에 시장 또 무너졌을 때 윤 정부가 또 까불까불 해가지고 반도체 비중을 70%에 이제 시장이 다 폭등이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자동차 그리고 이렇게 근데 서진 시스템은 뭐 슈팅이 크게 나왔죠. 근데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은 아니고 지금 현재 기준 74,00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필요 없이 다 정리했죠. 다 정리해서 반도체 100%로 3월 달에. 그래서 그것이 강연회 기준에서 이렇게 90%의 반도체의 자동차를 살짝 건드렸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정리 그리고 반도체. 왜요? 실적이 되는 쪽이고 이쪽은 굴뚝산업이에요. 실적이 우리나라에서 뭐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영업이익입니다. 13조, 14조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유틸리티 업종에서 이제 그 정도 수준을 내는 쪽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현대차가 우리나라 영업이익 3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뭐 AI 얘기하고 로봇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성의 기준이 아니라 그 로봇 관련된 내용의 시설에 뭐 투자를 하고 효과 나온다 해도 그것이 자동차 판매 증가에는 연동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우리는 자동차 대비 반도체 비중 압도적으로 뭐 그 이전에는 이제 자동차도 뭐 20% 25% 채웠습니다만 지금 압도적으로 반도체 90에서 100%를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 포트폴리오 그리고 5월달 포트폴리오 5월달에도 윤정도가 건방을 떨고 종목을 늘렸습니다만 결국은 5월 11일에 전량 매도 뭐 서진이든 LNF든 하나솔루션은 다 필요 없어. 전량 매도 싹 다 매도하고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압축 5월에 8,000 갑니다. 8,500 갑니다. 그 다 그대로 올라갔죠. 그리고 6월에 이제 8,900까지 올라갔고 2분기에 10,000포인트 그러니까 6월달까지 10,000포인트 갑니다. 그 부분까지 이미 다 오픈을 해드리고 전략을 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현재 36만 1,500원이에요. 지수는 지속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4월 말 종가 6,600일 때거든요. 6,600 대비해서 지금 시장 지수는 얼마입니까? 8,600이요. 2,000포인트 올랐어요. 2,000포인트 올랐는데 한미 반도체는 그 자리죠. 오늘 하나솔루션 폭등이 나오지만 4만 원이에요. LNF 19만 5천 원, 그 당시에 그 편입 단가 기준이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LNF 같은 경우는 지금 14만 원입니다. 서진 시스템만 좀 더 올라와 있고. 근데 결론은 우리는 얘네를 싹 정리했죠. 5월 10일경에 뭐 손실이 있든 말든 싹 정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압축을 했고 그 수익률 보면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 강연을 했어요. 5월 12일 싹 정리 그리고 12일 이후에 이제 13일날 10% 폭락 14일 돌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17일 일요일에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 전에 15일날 그리고 18일날 편입을 했죠. 그래서 15일날 저점 편입을 한번 성공을 하고 18일날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고점 대비 10%에서 15% 밀렸어요. 삼성전자가 30만 원 찍고 밀리고 하이닉스가 200만 원 찍고 밀려서 삼성전자 12% 13% 그리고 하이닉스는 15%. 거기서 고점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되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제 100%는 못 채우고 50%만 채웠다는 거죠. 왜 더 밀릴 거로 봤는데 뭐 여러 이슈와 함께 위로 그냥 계속 돌려놨죠. 그래서 또 차익 실현하고 그랬더니 또 270, 그랬더니 170 그리고 27만 원 뭐 이렇게까지 또 내려온 거예요. 또 재편입, 또 50% 재편입했더니 또 돌려, 또 차익 실현. 그걸 5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월 17일 강연 오신 분들 현대차 20%가 아니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속된 편으로 몰빵, 속된 편으로 몰빵.
그렇게 해서 이 27만 원, 180만 원짜리 지금 어떻게 돼 있냐고. 34만 원, 230만 원. 그 수익이 얼마냐고. 그냥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강연에 오셨어야만 서로 눈을 보고 강력하게 매수를 드리고 이런 수익을 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눈을 보고 이때 당시 그렇게 강력한 매수를 드리고 반도체입니다. 그렇게 집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현금 재편입의 과정에서 그걸 단타를 따라오려는 게 아닙니다만 비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쫓아오실 수 있어야죠. 도저히 못 쫓아하시면 그러면 어차피 위로 간다. 그러니까 편입하고 중기관점에서 대처해도 이젠 늦지 않는다. 이렇게 표를 드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현금 비중이 월등히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일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죠. 그러니까 윤정도가 전략을 설정해 드렸죠. 이제 지난주에 편입 딱 한 이후에 6월달 6월 5일 6월 8일 강력 편입하고 20% 현금 또 확보했다가 아니다. 전량 또 재편입한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그 시황 다 맞춰놓고 결론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만 금요일에도 유지하고 넘긴다라고 했잖아요. 고점 대비 좀 밀리긴 했지만 결국은 오늘 다시 그 고점을 다 넘겼어요. 다 넘겼단 말이지.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강연할 때 특히 이제 7월 포트 구성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가 예전에 목표 주가 200%, 300%, 400%그 이상 설정할 때랑 다르게 지금 50%, 100%를 목표로 설정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 기준점을 설정을 잡을 거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하반기에 대해서 특히. 그래서 결론은 이번 강연에 지금 빠르게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첫 번째 화면으로 그래서 올려드린 거예요. 특히 이제 SVIP부터 VVIP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갈 건데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쳤을 거예요. 왜냐면 7분하고 이제 같이 왜냐면 그 식사 자리가 8자리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7분하고 같이 이제 강연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명단 나오면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청 못 하신 분들은 빠르게 그리고 신청하셨는데 예약만 하고 아직 과금을 못 하신 분들은 빠르게 대처를 하십시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 좋은 장에 어떻게 하실 거야? 그 3시 반까지 도착이니까 시간자 저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만 1시간 정도로 기준을 잡게 되면 2시 반쯤 나가야죠. 결론적으로 콘라드 쪽 강연에 오셔서 하반기 대처하시는 부분 이번에는 절대 우를 범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수익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 그리고 실질적인 수익, 7월부터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기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시장 지수나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서 이제 다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할 텐데 뭐 소름 돋을 정도로 대단한 지금 상황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요 시황 범위는 이제 제가 VVIP 방에만 문자를 드릴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SVIP 방에만 문자를 드릴 거고 VVIP 방도 SVIP 방과는 이제 서서히 차별화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VIP 방 뭐 전체가 다 똑같은 비슷한 문자 나왔는데 지난주부터 조금씩 차별화를 뒀죠. 뭐 시장도 이제 뭐 긍정적으로 다 돌려놨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 6월 15일 전략에 대한 문자를 이제 VVIP, SVIP 발송을 했고요. 반도체 100% 편입하고 모든 종목군을 하여간에 반도체 압축 전략으로 설정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뺍니다. 왜냐하면 변동성 종목을 우리가 이제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동차도 일단은 현대차를 다시 재편입을 주력으로서 재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 부분 재편입한 부분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SK 스퀘어는 하이닉스랑 묶어서 이제 45% 비중을 설정한다 말씀드린 거고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자동차는 10% 비중에서 이제 현대차와 모비스를 병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차 지금 현재는 2.5%뿐이 없어요. 매수량 거의뿐이 안 냈고 현재가가 64만 5천 원인데 그 가격에 딱 오늘 매수세를 낸 거예요. 그래서 매수 평균가가 현재로서는 64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주력은 이렇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동성 매매 비중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LG전자라든가 LG전자 첫 번째 매수가 이제 24만 2,500원이었고 그리고 후성의 경우는 다소 이제 좀 애매해요. 문자가 18,200원으로 나갔는데 편입 되신 분과 안 되신 분이 좀 계신 상황이고 그 다음에 테크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이제 금요일로 편입한 이후에 이제 슈팅 그리고 꼬리가 이제 오늘 좀 많이 달려 있는 고점 대비 8%나 달려 있어요. 뭐 그 흐름에 수급은 개선돼 있어서 그건 조금 이따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2차, 3차 뭐 3차 수준은 뭐 9천인데 이렇게 2차는 다 넘겼죠. 윤정두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일단은 무조건 8,500원 바로 넘길 거다. 바로 넘겼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고 신뢰를 안 하니까 유료 과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거기서 지금 현금화를 속상하고 슬픈 얘기예요. 속상하고 슬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신규 이제 뭐 지민 씨 오셨는데 그 영상 부분 뭐 지금 21분 정도 녹화되어 있는데 앞부분 강연의 부분을 별도로 좀 잘라서 강연의 포트폴리오 설명한 부분을 잘라서 그거만 별도로 업로드를 할게요. 기존대로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앞부분만 잘라서 강연의 전략 부분 별도로 업로드하는 걸로 기준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지금 올려드릴 텐데 일단 그 일본 니케이 지금 동시간대 기준에서는 일본 지수죠.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가 얼마예요? 5% 딱 5%네 지금 기준에 5.00% 폭등. 미국 선물 그렇게 해서 미국의 테크100 선물 US 테크100 테크 100 선물이 지금 1.66이에요. 평상시에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1.66% 1%의 변동이 나와야 위든 아래든 1% 변동이 나와야만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방향성에 대한 의미를. 근데 지금 위로 폭등이니까 위로 방향성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 뭐 종전에 대한 희망이든 뭐가 됐든 간에 어찌됐든 시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 어찌됐건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우리나라만 시장 지수 기준에 15% 밀린 거고 미국은 그렇게 안 밀렸어요. S&P 500 지수 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밀린 거고 결론은 미끄러져 내려올 때의 악재 요인이 뭐 금리 얘기 있었고 미국과 이란에 대한 완성되지 않은 뭐 휴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저는 전쟁이라고 표현 안 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환율 문제까지 있었죠. 근데 지금 신고까지 계속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거야? 윤정도는 계속 모든 게 긍정적이라고 표현하고 비관론자들은 헛소리하고 긍정론자라고 표현하던 친구들은 차익 실현 단 한 번도 안 해놓고 현금화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맨날 추가 편입, 재편입, 추가 편입, 재편입 따라 계속 추가 편입이야. 땅 파면 돈 나오나? 결국은 윤정두가 이야기한 대로 다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금리 이런 거 아무 문제 없다. 그걸 뭐 조정 나오니까 뭐 금리 때문에 조정 헛소리다. 결국은 좀 신고가 아닙니까? 고금리 속에서 환율 뭐 1,500원 불편해요? 왜 여러분들이 불편해? 환율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그렇게 해도 말이야. 미국과 이란의 분쟁은 분쟁이지 전쟁이 아니다. 그거는 이미 끝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1.66% 폭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지수 기준이 코스피 기준으로만 우리는 놓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일단 돌파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코스피 기준에 코스피 기준에서 지금 현재 8,534.34 8,500p 돌파한 거지. 그렇게 하면서 8,500p 돌파 5.06%
그죠? 그렇게 돼 있고 니케이 뭐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형성돼 있으니 전혀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3차 목표 주가의 이 설정 범위를 그대로 따라오십시오. SK 하이닉스가 35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 기준인가요? 260만 원? 260만 원. 그래요. 그리고 삼성전자 38만 원. 여기서부터 뭐 10% 이상의 기준, 260만 원 마찬가지 10% 이상의 기준. SK 스퀘어 부분도 아까 160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 10%의 기준을 잡으면 뭐 그 정도 150 해놨네. 160 그 정도면 뭐 딱 될 것 같아요. 뭐야 SK 스퀘어가 강보합으로 밀린 거예요? 뭐야? 매수한 내지 그러면 찍고 나서 이제 뭐 돌리는 흐름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지금 여전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은 긍정적인데 SK 스퀘어 쪽이 신고가를 내고 나서 누름이에요. 저쪽은 이제 신고가 안 나온 상태고 그래서 이제 좀 과도하게 눌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만 설정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흐름이 이러니 걱정 마십시오. 요거는 SVIP만 문자 나와요. VVIP 방에서는 지금 설명을 듣고 계신 거고 뭐 SVIP 회원분들도 접속하신 분들은 이제 들으실 텐데 뭐 사실 라이브 방송 접속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으세요. 응? 라이브 방송 접속인원이 그렇게 많으신 상태는 아니고 뭐 방송을 뭐 장중 내내 해드린다 해도 그걸 언제 다 어떻게 다 듣고 계세요. 골프도 치시러 가시고 사업도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 어쨌든 SVIP 올려드리고 채팅방에는 뭐 같이 올려드릴게요. 채팅방에는 어차피 노출을 VVIP, VIP방 그렇게 해서 노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뭐 삼성전자 전략 부분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이제 좀 들여다보시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 설정 범위도 이것도 뭐 SVIP 쪽에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뭐 오픈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비중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채팅방에만 일단은 넣어서 올려드리는 걸로. 그래서 위에 시황은 어차피 이제 제가 이 시황을 다시 업해서 올려놓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의 설정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단계별로 뭐 1차에서 6차까지 편입 단가 이후에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2번 평균 단가가 31만 5천 원. 그리고 하이닉스의 이번 평균 단가 200만 원. 그리고 SK 스퀘어는 108만 5천 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 시황 부분을 좀 볼 텐데 뭐 이런 내용들은 다 노출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다면은 이쪽 그 방송 시황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놓고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메인 시황 그 제가 별도로 갖고 있는 거는 그걸 일일이 다 지금 위치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 나왔을 때 걱정 마십시오 할 때랑은 다르잖아요. 지금의 위치는 다시 폭등이고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위치 아닙니까? 그럴 때 기준에 주요한 것만 탁탁탁 보면 되지 뭐 지금 기준에서 이제 기존에 보여드렸던 뭐 금리니 뭐 이런 거 다 볼 필요는 없잖아. 응? 전체를 빠르게 볼까요? 제가 말이 많아질까봐 한 건데 전체를 한번 그럼 빠르게 봅시다. 각 중요한 시기에 전부 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뭐를요? 24년 12월이면 탄핵, 예? 계엄 탄핵 정국이고요. 25년 4월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죄송합니다. 트럼프 그 행정부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문제 불거진. 그리고 25년 이제 7월 달이 이제 3천 겨우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25년 9월 달이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다른 나라 다 사상 최대치 넘길 때 우리나라만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밀려 있었잖아요. 그걸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구간은 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사상 최대치 넘기고 4천 넘긴 이후에 다시 4천이 깨지잖아요. 10% 밀립니다. 윤정도 악을 쓰고 뭐 입술 다 터지고 나와서 윗방향으로 보니까 갖고 나왔지 뭐 폭락한다고 갖고 나왔겠어? 금종론자인 윤정도가. 결론은 남들이 3천까지 내려와서 뭐 지지라니 어쩌 헛소리 하지 마라. 글로벌 시장 다 21년, 22년도 고점들을 전부 다 넘겨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역행했던 부분, 디커플링 나왔던 부분에 해소이기 때문에 이걸 3천까지 밀고 내려올 이유, 흐름 자체가 필요 없다. 바로 돌린다. 그래서 이때는 현금 100%가 아니야. 오히려
전부 나머지 싹 다 정리해서 반도체 위주로 더 압축을 하던 그런 시점이죠. 2월 달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조정이라는 거 언제입니까? 대사락은 언제입니까? 왜? 연말에 시장 폭등 랠리 나오고 나서 10월에 뭐 하이닉스가 한 달 만에 100% 가까이 오르고 그 연말까지 조정받을 줄 알았더니 계속 날아가니까 비관론자들이 연말쯤에 다 얘기하는 거야. 연초에 폭락 나온다. 개박살 난다. 진짜 피눈물 날 거다. 그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4,000포인트 대 중반에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윤정도 혼자 주구장창 우리나라 절대 안 깨진다. 불확실성 해소다. 시장 지수 미친 듯이 날아갈 거다. 6,000포인트 무조건 넘긴다.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2월 4일 날 S&P 500 지수의 기준에서 3% 이상이 밀려야 된다. 3에서 5%. 그래야만 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안 밀렸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3% 밀린 적이 없어요. 이번에 조정 나올 때가 2.7입니다. 단 한 번도 안 밀립니다. 그리고 3% 넘긴다고 난리 나니 그것도 아니야. 그래 아마 한번 좀 고민해 보겠다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2월 6일 날 넘기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2월 6일 날 폭락이 나와요. 5,000포인트 훌쩍 넘겼던 지수가 5,000이 깨집니다. 2월 6일 날 그렇게 4,000 포인트대, 그러니까 5,000 깨지고 4,000포인트대로 내려온 거죠. 5,000 딱 깨져 4,900 뭐 이렇게 됐을 때. 윤정도 뭐라 그러냐면 6,000 간다. 남들이 맨날 폭락 온다고 헛소리 한다가 시장 계속 초강세로 계속 5,000까지 넘기니까 할 말도 못하고 입 꾹 닫고 하고 있던 비관론자 놈들이 보셨죠? 폭락 왔죠. 지들은 3,000 간다고 그래서 걔네는 그래 놓고 저기서 조정 나오니까 하루에 막 3% 나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고. 윤정도는 걱정 마 6,000 갑니다. 2월 6일 날. 그러면서 그 근거를 다 보여드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3월 4일 날 또 저렇게 폭락이 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아유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의 분쟁입니다. 미국이 정밀 타격을 해갖고 한 나라의 수장을 그냥 폭사시켜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미란이 뭐 호르무즈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머리가 없는. 하여간의 결론은 그 수습 과정이 조금 시간 걸리고는 있습니다만 전혀 그것이 글로벌 시장에 문제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 때도 똑같은 해석을 해드렸어요. 좀 제발 좀 한 번씩 해드리면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 때도 뭐 전인구 이라는 꼬맹이 놈들 나와가지고 뭔 헛소리를 그렇게 해. 전혀 문제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럽만 살짝 한번 퉁 하고 움직였고 그러고 나서는 글로벌 시장 아무 문제 없었어요. 유럽만 급락 한번 연출됐다가 그것도 꼬리 달고 싹 다 돌렸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 결론적으로 시황 부분에 있어서 걱정 마십시오. 그대 여러분들 3월 4일 전혀 문제 없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히려 1%도 안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증시는 폭등입니다. 신고가를 올립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기까지 중동발 리스크는 전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얼마나 편하고 못 떨어져요. 이런 전략이 딱딱딱 맞아 떨어주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S&P 500 지수 미국과 이란 분쟁 이후에 1%도 안 밀렸고 그 이후에 이제 추세적으로 눌린 거지. 그거는 뭐 조정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다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대사관입니까? 이스라엘 보여드리면서 신고가 랠리의 기준입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국내 증시 과도하게 미끄러진다 걱정 마십시오. 6월 8일 날 7,700까지 내려왔잖아요. 윤정도가 말씀드렸던 지수에 보니까 7,600이에요. 근데 6월 8일 날 캡처했을 때가 7,700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저점을 형성한 게 얼마예요? 6월 10일인가요? 10일? 6월 10일 날 7,400이 깨지죠. 7,400이 깨집니다. 그냥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걱정 마십시오. 서킷 브레이커. 아이고 이걸 뭐 이거 그냥 한번 쳐다보면 되는데 이거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거 뭐 한번 쳐다보면 되는 거지. 이걸 무슨 교육을 하고 앉아 있어. 그 교육할 시간에 그렇게 밀려내려 했을 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 속에서의 정책 전략, 외교 정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건 전혀 문제 없는 내용이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뭐 유가? 개뿔이나 유가가 무슨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낸 적이 있어요? 아니, 없어. 근데 헛소리들이야. 가장 최근 들어서의 유가 변동만 끄집어내고 유가가 100불을 넘기죠. 아니, 리먼 터졌을 때가 유가가 120불, 140불까지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물가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뭐 중동 애들은 맨날 똑같은 가격에만 팔아야 되나? 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가라는 거는요, 상품이라는 거는요, 수요가 있어,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때 대세 상승 랠리에 엄청난 수요와 함께 유가 급등 나죠. 뭐가 문제가 돼? 그리고 이쪽에 있어 추가 급등 나왔던 거는 시장 폭락할 때 나오죠. 이건 뭡니까? 선물 쪽에 이제 뭐 오버슈팅 한 자락을 준 거지. 응? 이해되세요? 이 시장이 붕괴되기 전에 이 시장과 이 시장 별도의 시장이니까. 그러고 나서 연동되잖아요. 왜 경기의 둔화에 의한 요 리먼 때 터질 때 이렇게 비컨 나올 때 기준. 응?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제로금리에 돈 뿌릴 때 유가는요. 요 상단에 머물러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왜요? 약달러 기조. 달러의 엄청난 약세. 어? 1달러에 150원을 살 수 있었는데 엄청난 약세로 밀리면서 1달러에 75엔뿐이 못 사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중동 애들이 1달러에 1리터 주던 거를 1달러에 50리터만 주는 거지. 0.1리터만 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결론은 유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럼 시장이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경기 동향을 봐야 된다 그랬죠. 시장이 금리를 올리겠다.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다. 그렇게 됐을 때 달러의 강세로 전환되죠. 결제통화의 강세가 유가의 정상적인 흐름으로 연출이 된 거예요. 달러가 강세를 떼니까. 근데 이때 막 선물이 폭락하고 난리 났거든요. 원유. 그러니까 방송에서 정신 나간 것들 나와가지고 뭐 큰 문제 있는 것처럼 전혀 문제 없다 그랬잖아. 전혀 문제 없다. 경기가 좋아짐으로써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림으로써 미국 달러의 강세 기조로 전환. 그렇게 해서 달러가 100을 넘긴 거예요. 2000년 이후에 달러 인덱스 100 넘긴 적이 별로 없어요. 어? 그런 내용을 아는 친구들이 누가 있냐고. 야간 방송 나오는 애들이 다 그냥 마케팅만 하고 회원가입하십시오고 지 머릿속에 든 거 하나도 없고. 응? 그리고 대세 상승 랠리 구간의 같은 동반적인 강세, 이게 뭡니까? 코로나19에서의 비이성적인 하락,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요에 의한 시장 강세 속에서의 흐름. 최근에 이란전 있을 때 문제된 거 있냐고. 앞부분에 고점을 넘겼냐고요. 이게 이란과의 분쟁도 이게 뭔 문제가 있냐고 보여드렸잖아. 지금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윤정도 말만 들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뭔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 유가 뭐 한 번만이라도 이거 보여주면서 유가 가요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보여주지도 않는 놈들의 얘기를 말장난을 왜 듣고 있냐고. 하나만 눈으로만 보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환율. 이게 뭔 문제가 있습니까? 이 환율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달러 인덱스에서. 지금 막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와요. 파란색 박스처럼. 1100원, 1140원 평균 단가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와 있어? 없어. 뭔 이게 뭐 심각한 문제라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이상한 놈들의 얘기를 듣고 있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환율 같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난리가 난 거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초강세거든요. 달러의 초약세, 엔화의 초강세. 75엔만 줘도 1달러 사니까 엔화의 초강세. 그럼 엔화가 잘 나가서 초강세야? 엔화가 안전자산이야 초강세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미국 정책 자체가 나는 약달러로 갈 거야. 오바마 정부에서. 그러니까 N이 된 거죠. 미국 달러가 유로 하나 파운드와 대비해서 지들 마음대로 움직일까? 절대 못합니다. 미국 달러는요, 만만한 게 일본 엔한 거예요. 달러 인덱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만만한 게 그냥 일본 엔한 거야. 엔화 대비 강세냐 약세냐인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엔화 대비해서 150엔을 줘야 이제는 1달러 사. 여기가 75엔을 주면 1달러를 사던 시기에서 150엔을 줘야 1달러를 사. 엔화가 엄청난 약세고 달러가 엄청난 강세죠. 이 엄청난 달러 강세 속에서 시장 폭락 왔어요? 문제 있는 거 있어? 없죠. 그럼 요 고점에서도 이란의 분쟁이 문제되면 위로 어마어마하게 강하든가 아니면 밑으로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든가. 근데 멀쩡하게 있잖아. 그러니까 즉 나와 있는 이란과 미국의 분쟁, 미국과 이란의 분쟁은
전혀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의 내용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응? 이해되세요? 근데 무슨 시장 조금만 조정 나오면 그때 돼서 뭐 환율이 지금처럼 폭등 나오면 말도 안 해. 툭하면 외국인들이 뭐 주식시장에 많이 팔아서 아유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응? 결론적으로 달러엔 환율의 지금의 흐름 기조가 비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리 기준에 고금리일 때 항상 시장은 폭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고금리일 때. 어? 그리고 그 고금리의 기준을 얼마로 따지겠습니까 할 때 윤정도는 뭐라 그랬어요? 3% 이상을 고금리로 설정을 하겠다. 윤정도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2.5% 이하로 전망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금리로 설정하겠다. 저금리면 시장은 붕괴된다. 고금리일 때 날아간다. 그 흐름이 얘도 똑같아. 그냥 고금리일 때 시장이 어땠는지만 보면 돼요. 이 고금리일 때 또 3% 이상으로 형성돼 있던 금리 시절, 그 금리 시절이 언제예요? 이때뿐이 없어. 요때 3% 이상일 때. 그리고 정점 찍고 1년 동안 고점 그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또 금리 인상 시기, 응? 이런 시기 때. 또 이번에 금리 인상 때 뭐 주가 밀린 것 같아요. 이거 살짝 흘러갔다가 신고가를 내리죠. 이게 고금리 속에서 3.75 고금리잖아. 그 위에서의 흐름이야. 그러면 이란 때문에 뭐 소비자 물가에서 올라와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가지고 물가 오른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란과의 분쟁이 해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기는요. 방산 쪽에 방산 물량들 전부 소진했죠. 그럼 공화당 정부 때 보통 다 그렇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전쟁 일으키고 무기 소진하고 또 우리나라의 무기 강매시키고 그러고 나서 정부가 다시 무기를 또 구매해 주죠. 매번 그 구매했던 그 비중 대비 다 썼으니까 추가적으로 증액해서 더 사준다고. 그게 이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원유 사업 장악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재건 산업을 통해서 경기 방향성을 또 한 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주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부분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지금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IT 고금리 속에서 IT 쪽 그 성장주 쪽에 슈팅 뭐 AI 쪽 그 기준에서의 슈팅 범위가 집중돼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힘겹다 그랬잖아요. 2,800개 종목에서 신고가가 1,000개 조금 넘어요. 그리고 오히려 또 신저가가 월등히 많고 양극화에 대한 그 시장의 흐름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내 체감 온도가 안 좋다고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 지표가 개뿔 좋은데 어떻게 부정적인 해석을 합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우리나라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에 313조에서 올해 820조를 넘기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속해 있는 업황이 안 좋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돼가지고 그들이 다 낸 거고 나머지는 크게 증가한 것도 없다. 아이고 증가한 거 없다. 통합은 어찌됐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는 긍정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고금리를 유지하는 거 미국 자체에서도. 근데 그걸 왜 부정을 하냐고. 어? 뭐 조금 뭐 어쩌면 고금리 금리를 올릴 수도 있대요. 그러면 랠리는 이어지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얼마나 못됐어요. 마진율 70% 가까이 해서 팔아먹고 있어요. GPU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려요. 왜? 알파벳 아마존 돈 들어오잖아요. 자기들이 시비 발행도 하고. 그럼 그 돈 가져다가 쟁겨놔요? 아니죠. 도태될 수 없으니 도태될 수 없으니 들어오는 자금은 모두 투자한다. GPU의 마진율 70% 가까이 되는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은 산다. 근데 금리가 낮아지는 수준으로 형성이 되면은 저금리에 누가 IT에 돈을 넣어줍니까? 저금리에. 위험자산에. 그러니까 저금리일 때는 채권만 사도 수익이야. 그러니까 채권 수요가 몰리는 거죠. 지금은요. 고금리이기 때문에 채권급이 폭등했다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채권의 금리가 폭등을 한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헷갈리는 거지. 일반인들이 들을 때. 헷갈리면 그냥 무시하면 돼. 윤정수 말만 듣고. 성장주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 속에서. 그럼 그대로 들으면 돼. 근데 왜 자꾸 이거 6월 10일 이전에 6월 10일, 6월 혹은 11일자 방송하면 있으면 이거 좀 캡처해 주세요. 왜냐면 6월 10일이나 11일자 보면 이 장대 음봉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 장대 음봉 화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결국 10일날 이렇게 돌려놨고
지금 뭐 표작업 올려놨나요? 올라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양선으로 돌려 있겠지 지금 더 강력한. 응? 그죠? 그래서 장대 음봉에 이거는 꼴이고 12일자고 11일 뭐 10일 요 정도 없고 방송하면 잘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시면 양선으로 이제 더 돌려져 있죠. 아까는 음선이었고 그리고 이게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이상의 흐름 나오는 거예요. 3월 달에 저 폭락 나고 3월 말 종가가 5,000포인트 수준인데 윤 정도는 빠르면 4월 달에 7,000 감다 해버렸죠. 3월에 저렇게 폭락인데 5,000까지 내려와 있는데 빠르면 4월에 7,000 갑니다. 7,000 갔어요. 4월에. 5월 첫 거래일에 7,000을 넘깁니다. 그래서 결론은 3월 말에 5,000포인트에서 40%가 한 달 만에 나온다고? 나왔잖아. 나오는 정도가 슈팅이잖아. 더. 결론은 지금 SK 스퀘어 매수 한번 낼게요. 아까 매수 한 드리려고 했는데 보합에서 이제 결국 이제 가격을 돌렸어요. 돌려서 흐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먼저 냈고 먼저 이제 조금 더 쉴 수도 있는 위치이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신고가를 설정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SK 스퀘어의 부분이 쉬어간다 할지라도 추가 슈팅으로 충분히 연동될 수 있다. 오늘 142만 원에 매수 냈는데 지금 현재 138만 원에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병행한다. 10% 비중을 유지한다. 신규 편입자 5% 편입하시고 이 기준에 있어서는 하이닉스 45% 비중에 연동을 시킨다. 우리 지금 주력주 비중이 5% 오버됐어요. 뭐가? 얘는 뭐 하이닉스하고 포함해서 이제 뭐 45% 삼성 하이닉스와 SK 스퀘어. 나는 하이닉스가 좋아. 그러면 하이닉스 45%. 병행할 거야. 그러면 하이닉스 35에 얘 10%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병행한다 했는데 오늘 2.5%구나. 현대차를 오늘 매수를 냈기 때문에 2.5%가 오버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니 뭐 삼성전자에서 2.5를 빼든 뭐 하이닉스에서 2.5 빼서 사면 되잖아. 그거 뭐 초등학생이야, 어린애야? 뭐 그걸 일일이 따져. 그래서 지금 추가 편입을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위치로 우리 삼성전자도 34만 원에 매수세는 냈는데 개장 초에 조금 더 눌리게 되면 매수세는 또 낼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229만 원에 매수세는 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한 번 더 냈나? 232만 원에 어쨌든 걱정 없이 지금의 기준 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전혀 바뀌었잖아요. 이제 5월 12일 이후에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을 했는데 윤정도가 지금의 위치는 차익 실현이 아니라 강력하게 비중 유지야. 변동성 매매까지 해.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윤정도하고 마지막에 엇박자를 타가지고 난 차익 실현할 거야 해서 전량 차익 실현하거나 현금 비중이 월등히 높으신 분이 계신다. 조정받을 때를 기다리겠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비중 채워놓고 대처하세요. 여기서 슈팅 나와버리면 이제 이 가격을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머지 이상한 애들을 보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LG전자를 갖고 있지만 걔가 다시 신고가를 내리라 생각합니까? 절대. 언젠가는 신고가를 낼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기준은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위치 자체가 못 되죠. 가격 반발력인 거지. 기술적 반등인 거지. 그 적절한 시점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할 거예요. LG전자는 꾸준히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LG노텍의 오늘 17%의 폭등 반전 부분도 기술적 반발력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신고가 랠리가 나온다 해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펀더멘털적으로. 그래서 S&P 500 지수를 이 당시에 보여드리면서 6월 10일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11일자 기준도 마찬가지로 됐죠. 근데 6월 10일자 보시면은 저게 하락 장악형을 형성했나요? 아니잖아. 그리고 11일자에 시장 강세를 연출했죠. 그리고 12일자 금요일에도 마찬가지고 고점 대비 이게 4% 밀린 거예요. 저게 뭐 무슨 문제가 됩니까? 11일자 기준에 5조 달러가 미끄러졌던 엔비디아가 지금 보시면은 돌려놨죠. 얼마? 보합으로 끝나서 그런가? 5조 달러를 못 넘겼네. 넘기지 못했어요. 근데 요 부분도 지금 깔짝깔짝인데, 근데 요게 이제 깔짝깔짝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제 치고 올라온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바로 직전 거래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12위였단 말이에요. 밀려진 게 조금 밑에서 보면 보여지겠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를 해봐야 뭐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러니까 3월 이전까지는, 3월 말 이전, 3월 말부터 지금까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250%, 하이닉스가 200%, 삼성전자가 100% 수준 이렇게 올라왔어요. 3월 말일부터 4월, 5월 고점 찍을 때 6월까지. 그 3월 말 이전에는 엔비디아의 기준, S&P 500 지수와 엔비디아의 기준을 설정해서 실적과 시장 지수를 보면 설명을 드렸고, 3월에 미국과 이란전 그 분쟁 저점 찍고 나서 저점이나마나 살짝 밀리고 돌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4월 올해 어마어마한 초강세의 신고가 랠리, 예? 신고가 랠리, 그 흐름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엔비디아 뭐 23년 5월 25일 날 26% 폭등 나오면서 1조 달러 처음 넘긴 저 위치에서부터 시장 조정이 나오고 엔비디아 조정이 나올 때마다 걱정 마십시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굉장히 크게 밀렸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수정 안 하고 그대로 유지. 그런 흐름 속에서 전체 이제 로그 차트까지 다 보여드리고 CPU, GPU에 대한 실적에 대한 변화, GPU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흐름 설정해드리고 지금 로그 차트로 보시면 앞으로 올라갈 자리 무지하게 많다라는 부분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거기다가 땡겨서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엔비디아 월봉 보여드리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조정의 기준입니까? 라고. 하락장악형이요? 월봉에서 돌릴 수 있을 걸로 저는 보는데 결국 다 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이제부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셔라 라고 말씀드린 기준이 되죠. 왼쪽에 보시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시장에 폭등이 나오는데 자칭 낙관론자 애들은 차익 실현 번 없이 무조건 폭등입니다. 계속 갑니다. 미친 듯이 갑니다. 보셨죠? 윤정도는 이 조정이 올 겁니다. 여기서도 5월 달에도 그래서 전량 100% 현금을 20년 만에 한 거고,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정점에서부터 20% 수준까지 내려올 겁니다. 15% 내려오면 뭐 어마어마하게 밀리는 거고, 20% 내려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의 뭐 불가능하지만 열어는 둡시다 기준이었어요. 결국 얼마까지 내려와요? 15%대까지 내려옵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5.74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요 날에 요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얘는 돌린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좀 미끄러졌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론은 저기서부터 돌리고 장대 양봉으로 돌린 게 이게 우리나라 금요일자 기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목요일자의 기준, 그리고 오늘 기준은 한 단계 더 올라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 화면만 넣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일봉 차트는 이제 더 안 잘라도 돼. 신고가 나면 그때 잘라도 돼. 이렇게 밀려 있을 때, 이렇게 폭락 나와 있을 때 걱정 마세요. 화살표를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어. 다시 보여드려요. 이 고점에서부터 이거를 뭐 빼지 뭐 어떤 식으로 빼냐면,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뭐 크게 보여드리는 거지. 이 화면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이 화면을 크게 보여드리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최고점에서 이렇게 20% 조정받는다라고 얘기한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조정받고 깨져 내려오는데 저기다가 저 찍는 저 자리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조정은 돌립니다. 강력하게 초강력으로 돌립니다. 원래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근데 한 단계 더 미끄러졌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만요. 요걸 두 개를 다 합시다. 원래는 여기를 저점으로 인식을 잡았어요. 사실은 1차적으로. 둘 다 뭐 장수가 더 늘어나 버리는데 다시 보셔야 되니까. 여기를 1차적으로 저점으로 잡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저점을 찍었을 때도 걱정 마십시오. 저도 밤새 못 잤어. 새벽 내내. 이날 밤샌 날이야. 음봉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 강력히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강력의 매수로 대처를 하는 거지. 저게 8일의 기준이 되잖아요. 이날의 기준이. 6월 며칠이야? 3일? 6월 3일, 6월 9일에 저점. 6월 9일에 저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10일 7,400이 깨졌어요. 7,400이 10일. 걱정 없다 그랬죠. 걱정 없다. 결국은 다 돌려놨고 그 이격에 대한 부분도 월등하게 이제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수를 이렇게 로그 차트로만 보시면 됩니다라는 설정을 다 적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10위까지 밀렸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어때요? 11위로 돌려놨죠. 10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선거 직전에 10위 안으로 들어왔었잖아. 뭐 어떤 이유에서든. 실적은요 상상을 초월하고. 결론은요 이 흐름 속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을 확인해보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을 확인해보자. 얘 작년 3월 실적 발표 대비 8배, 그리고 7월달 나올 실적은 12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주가가 12배 올랐나요? 그러진 않아요. 응? 작년 3월 대비 12배 올라서 그러진 않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폭 대비 주가 상승률이 오히려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도 똑같은 거예요. 저 고점에서 조정을 받을 거다. 그리고 첫 번째 조정, 두 번째 저점 뭐 이 이후에 슈팅이 N자형으로 무조건 나올 거다. V자형 개념보다 N자형으로 좀 인식을 잡자. 그래야 이격이 더 줄어들고 오히려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은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주봉에서 최고점, 일봉에서 최고점에 조정이 있을 겁니다. 이격이 너무 크게 발생됐습니다. 이제는 그 이격도 줄였고 가격 조정까지 왔으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고점 대비 조정이 21%였어요. 그러니까 조정 나올 만큼 나왔으니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N자형 패턴으로 돌린다라고 설정을 잡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1200, 1500달러까지 이제 설정을 잡은 겁니다. 995달러까지 돌려놨을 때 6월 달의 기준, 이번 달의 기준 1200불을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9월의 기준까지 1500불, 2000불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목표치를.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변동률을 조금 낮게 설정을 잡아드렸지만은 금요일날 재차 이제 1000불 넘기고 뭐 눌리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1200불 넘겨놓고 요 9월달 목표를 더블,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블 목표치처럼 얘도 2000포인트까지 상향시켜놔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 마이너스 21.57까지 밀린 이후에 강력하게 지금 돌리고 있고 가격 반발력은 20% 이상 돌린 거고, 장중 기준에.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네요. 1025달러가 사상 최대치 고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상 최대치 고점은 1089달러였고 요번에 이제 반등 기준의 고점이 1025달러.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현대차가 8%로 그 상승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65만 5천 원에 2차 편입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잡고 그리고 뭐 반도체에서 일부 이제 뭐 차익 실현해서 비중을 옮겨놔도 상관없습니다. 그 비중에 대한 범위는 제가 다시 한번 뭐 조절을 해드릴게요. 뭐 땅 파서 돈 나오는 게 아닌데 어떻게 더 삽니까? 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2.5% 비중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는 상황이고, 그리고 검색기 떴기 때문에 검색기 뜬 부분에 물기둥강에도 매수를 드렸고요. 그리고 신규 편입자는 2.5% 신규 편입 2.5% 추가 2.5% 추가 5% 편입. 그리고 모비스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매수한을 설정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놓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전략을 같이 잡아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불편해질 필요 없어요. 방송하니까 이거 못 보면 어떡해, 이거 뭐 매수 구간 놓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검색기 가지고 계시라는 거고, 그러니까 주력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준점 설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VIP 방까지만 나갑니다. 불기둥 방은 검색기 떴을 때 매수한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IT에서 이제 조금 눌려지다 보니까 지수가 살짝 눌리고, 동반적인 이제 뭐 소부장 쪽도 눌리는 쪽도 있고, 그리고 아이고 LG전자 또 꼬리가 너무 많이 달렸는데 일단은 유지하면서 대처할게요. 변동성 종목.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삼성 전기하고 LG 이노텍은 우리는 이제 매수를 안 드리고 관망을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고민을 할게요. 편입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잡을런지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 5% 비중 기존의 6월 포트처럼 채웁니다. 다만 누구에 집중해 있어요? 여전히 반도체죠. 95%가 반도체, 자동차가 5%.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모비스를 편입을 고민을 하겠다.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그 흐름에서처럼 얘가 지금 올라온 게 얼마 있어요? 제가 250%라 그랬는데 저거는 12월 25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주봉을 제가 왜 25년 12월로 잘랐을까요? 제가 차트를 잘못 자른 것 같은데 조금 그죠? 그래서 26년 1월 278달러 대비해서 291%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수정을 해내겠구나. 그리고 일봉에서 이제 보시면은 3월 말일 대비해서 250%, 하이닉스가 200%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황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까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금요일 날 삼성전자를 강력하게 전략을 꾸려드렸어요. 이제는 차익 실현할 필요 없이 가격 조정 폭이 깊게 형성이 된 이후에 돌림의 흐름이니까, 또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대처하셔도 무리수 없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잡아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상황에 따라서는 하이닉스 녹화를 뜨든 전략을, 근데 8일자라 빠르게 하이닉스를 녹화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현대차든 아니면 이제 변동성 종목을 교육상으로 오후장에 녹화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위치에서 시장의 흐름을 매우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비중은 제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비중 그대로 채우시고, 못 채우신 분들은 채우시는 관점에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변동성 매매 종목군들은 만약에 이제 평단 대비 주가가 눌려 있다든가 이랬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중 5% 미만으로 변동성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자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비중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고, 최악의 경우는 변동성 매매 종목은 손절까지도 단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지금 테코인이 전일 대비해서 1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로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좀 짜증스러운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고, 프로그램도 잘 줄이다가 조금 더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67,000원까지 늘어있네. 예. 그렇게 해서 시장의 흐름은 여기까지 설정을 해드릴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르게 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은 차트만 빠르게 한번 놓고 보면은 전략 부분은 항상 이제 이렇게 올려놔 드렸어요. 올려놔 드렸고, 문자 어마어마하게 나갔죠.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 비중의 기준, 그리고 검색계 기준. 검색계 계속 떴고, 고점 대비 조금씩 늘려 있어요. 하이닉스도 2%, 삼성전자도 그렇고 한데, 미국 선물은 오히려 더 1.76 이렇게 강세입니다. 간혹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서 이제 반도체 주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미국의 흐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군들의 흐름이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부분이고,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미국이 관세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못 갈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적 범위가 이제 컨센서스가 있고 하니까 그걸 표현한다면 구대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 장을 못 담가야지? 편입 비중을 가져가야지. 그래서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12일 날 100% 차익 실현, 그리고 15일 날 50% 재편입, 19일 날까지 해서 마찬가지. 18일 날까지 50% 재편입, 바로 위에서 이제 다시 18일 날 차익 실현, 그다음에 19일, 20일 50% 재편입. 더 밀리면 더 채울 텐데 안 밀리니까. 안 밀리고 돌리니까 차익 실현하는데 21일 날은 조금 일찍 했어요.
하이닉스 182만 원에 차익 실현했는데 오버슈팅이 크게 190만 원대까지 나온 거고, 그래도 뭐 수익인 거죠 어찌됐든. 그러고 나서 이제 26일 날은 윗방향으로 200만 원 넘길 때 오히려 여기서 따라붙고, 그다음 그 고점 27일 날 고점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227만 원. 그 기준에서 227만 원 맞네. 그러네요. 27일, 28일 비슷한 단가에서 77.5%까지 전체 비중 채운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에서 다시 233만 3천 원에 뭐 큰 수익률은 아닙니다만 정점에서 차익 실현 잘했고, 그리고 이제 기다려서 6월 5일, 6월 8일 100% 전체 포트 비중을, 그리고 이제 9일 날 20% 차익 실현, 그리고 10일 날 재편입, 그리고 이제 10일이라고 12일 날은 비중 없으신 분들 강력 매수로 이전 비중 유지하면서 대처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버슈팅 240만 7천 원이 이제 사상 최대 고점인데 프리마켓 시장으로는 247만 원입니다. 그 상태에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를 한 거죠.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가 180에 팔고 200에 따라붙었지만 결국은 더 큰 수익 내고 차익 실현, 또 밑에서 재편입 이렇게 된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런 시점이 한 번 있어요. 처음에 초기에는 전부 차익 실현 그리고 밑에서 재편입이었는데 전부 다 그죠? 그랬는데 이 5월 27일 이후에 5월 말일 날 32만 8,500원에 차익 실현한 이후에 이틀 추가 슈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3거래일째 꼬리 달렸고 4거래일 급락, 그게 6월 5일 금요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재편입 기준이 우리 차익 실현 단가보다 조금 1% 낮아진 거고, 결론은 32만 원에 일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한 이후에 11일과 12일에 신규 편입하시는 분들도 강력 매수로, 그리고 지금 34만 원대.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매우 긍정적인 흐름의 기준을 갖고 온 거죠. 결론은 이제 이들 종목에서의 이제 아까 수익 범위 놓고 보시면 뭐 템버거가 아닌 20배씩의 수익률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분 같으신 경우도 12만 3천 원, 2억 5천에 매수한 부분이 지금 뭐 2천주 그대로 갖고 계신다 치면 50억이죠. 2억 5천 매수하고 50억. 케빈 선생님 17만 원대 매수한 물량 뭐 1200%, 1300% 그 이상인가요? 그리고 이시돌돔 선생님도 4년 동안 갖고 오시는데 그 하이닉스 계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전원주 씨처럼 무슨 뭐 장롱에 넣어뒀더니 올랐더라, 그거는 아닌 거고, 그건 뭐 그냥 그런 분들 많죠. 뭐 삼성전자 뭐 10,000원에 샀는데 끄집어냈더니 뭐 지금 50분의 1 액면분할 한 거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그럼 1,500만 원 돼 있는 거죠. 1,600만 원. 10,000원에 산 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매매하는 종목은 매매하는 종목으로, 대신에 주력 종목은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템버거 그 이상의 수익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면 17배, 18배 수익. 그에 반해서 이런 분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7억 5천, 그러니까 5억 7천 계좌가 7억 5천 됐다가 4억 3천까지 깨져요. 밑에서 투매하고 위로 따라붙고, 그게 몇 번 엇박자가 나니까. 그리고 냅뒀으면 지금 14억 정도 돼 있는 계좌인데 5억에 들어가서 7억 그리고 14억. 지금 한 그대로 지금 마지막에라도 잘 대처했으면 지금 8, 9억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내동매매 몇 번 해버리면은 똑같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수익을 못 내요. 그리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더블 수익이 나 있는데 시장 지수가 시장 지수가 더블이 뭡니까? 150% 올랐잖아요. 그런 상태에 내 계좌는 30% 수익 났는데도 맨날 손실만 나다가 내 계좌가 풀었으니까 와, 나 엄청 수익 냈어요, 이런다니까. 시장은 150%인데 그럼 마이너스거든. 오히려 손실이거든. 그런데도 좋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시황 잘 보고 주력주 잘 선택해서 대처만 잘해도 이런 뭐 훌륭한 흐름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찾아오셔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엄청난 훌륭한 5월 27일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편입 비중 100% 채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6월 5일, 6월 8일 날 강력한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매수, 그리고 N장 패턴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8,500 1차 넘겼죠. 34만 원 2차, 하이닉스 230만 원 다 넘겼죠. 1000불 마이크론 다 넘겼죠. 불과 이게 지난주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비관론자 그 친구들이 폭락 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또 낙관론자 애들은 단 한 번도 현금 비중 만들어 드린 적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매수. 돈 어디서 나서 매수합니까? 그래서 보여지는 조정에서는 차익 실현도 좀 하고, 이제는 예전하고 다릅니다. 무조건 100% 비중 유지해서 갈 때랑 달라요. 목표치가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몇백 퍼센트의 수익 범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50% 100%를 보잖아요. 그럼 그들의 비중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기하고 다른 종목을 막 사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스퀘어도 꼬리가 달려 있고, 우리가 이제 설정 범위를 잡은 후성, 테크인, 후성은 뭐 2차 편입 들이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구간이에요. 후성은 그 18,200원을 매수세를 냈는데 편입 되신 분 안 되신 분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테크인도 금요일 매수 단가 수준으로 돼버린 거예요. 13% 올라와서 차익 실현 해드리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윤정두가 또 개장 초에 빠르게 못 잡아드리고 매수 평균 단가 수준, 그리고 오늘 단가 대비해서 눌려 있는데, 얘도 지금 뭐 문제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렇게 주봉장으로 그러니까 뭐 후성처럼 단기 급등이 나와서 뭐 단기과열 지정 예고든 투자 경고 시정 예고든 이런 관점에 이제 투자 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얘는 세 번째 지금 주가 수준을 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나 모멘텀 차트의 흐름도,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긍정적이고, 누적 수급 범위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한 단계 슈팅 매수 강도 들어온다면 손바뀜 흐름으로 보고, 그리고 7만원 위쪽에 안착이 된다면 오버슈팅 한번 나와도, 그 오버슈팅이 이런 양봉의 기준에서처럼 가볍겠죠. 뭐 30%또 50% 이렇게 그 가벼운 흐름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다시 눌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주에 IT 전반적인 흐름의 초강세 흐름이라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갭 상승 이후에 주봉입니다. 한 단계 더 업이 되는 부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많이 미끄러져 있고 눌려 있지만 짜증스럽지만 뭐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변동성 매매 세 종목 들어가 있는 건데, LG전자도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반발력을 놓고 보고 들어가는 거지, 얘가 신고가를 낸다 그 생각 안 해요. 후성도 위로 지금 따라붙는 걸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얘도 1차 편입을 매수세를 냈으니 2차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의 기준이라면.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밀리면 또 고민을 할 건데, 일단 18,200원에 이제 매수세이 나갔던 상황이고, 그래서 후성의 2차 편입을 지금 낼게요. 왜냐면 수급이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120만 주, 그러니까 1%가 또 들어와 있어요. 기존에 들어온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후성 부분에 매수세를 낼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수급을 이제 확인을 할 거고, 그래서 오늘의 기준은 19,000 지금 뭐 1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19,100원? 예, 19,000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의 비중 유지, 그리고 추가 2.5 그렇게 해서 5% 채우고 2.5% 추가, 그리고 5% 채운다. 그리고 신규 편입자는 이제 2.5% 그렇게 해서 7차 목표주가 2만원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21,000원까지 넘겼고, 8차 22,000원. 기존에 이제 검색해 뜨고 나서의 그 목표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6월 8일 이후에 계속해서 누적 수급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오늘은 제가 원고 마무리를 못 해주고 가기 때문에 원고 작업자가 마무리를 해서 방송국으로 바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황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차트 잘라 올려드릴 거고, 추가적인 전략을 설정해서 같이 볼 건지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검색기 종목, 그리고 후성의 기본 PPT 우리가 만들지 않았나요? 누적 수급 뭐 이런 부분들 최대한 제가 같이 만져주고 방송을 갈 겁니다. 오늘 두 타임이기 때문에 원고 준비가 좀 촘촘히 돼야 될 거예요. 그것까지 다 어느 정도 만들어 드리고
설정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후성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자 발송을 해드리는데 VIP 방까지만 나가요. VIP 방까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인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불편해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변동성 종목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충분하게 이제 중기 추세나 이런 부분도 보고 있고, 후성도 지금의 누적 수급이면 과매도 권역에서는 오히려 이제 비중을 조금 더 갖고 올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한 10거래일 정도는 얘는 이제 좀 쉬어갈 수 있고, LG전자는 차익 실현 할 겁니다. 굳이 이제 얘는 뭐 밑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투자주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 의한 부분이라서 이걸 10거래일 정도는 좀 쉬어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변동성 종목으로 접근을 했더라도.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기 부분 어마어마해요. 지금 검색기 쪽 보시면 뭐 이렇게 AI 쪽은 강연에 오신 분들만 드리잖아요. 그 HPSP 2% 떴는데 매수세를 못 드렸어. 아쉽게. 그래서 HP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접근도 했었고 또 실패도 많이 했었고, 얘는 이제 그 전환 물량이 많아서 시장 장내 이제 초강세를 뛰다가 장내 매물이 이제 막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오기도 했고, 곽동신 회장 그 물량도 많이 나왔었죠. HPSP 차익 실현하는 거 뭐 당연한 거니까 긍정적인 해석이 있었지만은 수급 논리에서 계속 미끄러졌던. 지금 보시면은 11%. 야, 이거 아쉽다. 근데 지금 제가 올려드릴게요. 원고 작업하시는 분도 다른 원고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장중 기준에 얘도 지금 설정을 잡아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 수익률 범위. 그래서 오늘 HPSP 그 잘라서 캡처해서 올려드렸던 부분이 2%에서부터 올려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6.99였나요? 6.67을. 그래서 검색기 뜨고 나서 이제 바로 뭐 접근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이 된 거죠. 4.48 그리고 3.92 2%대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들어갈까 고민을 했는데 삼성전기하고 9시 29분에 삼성전기하고 HPSP 그 부분을 제가 올려놔 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채팅방에 올려놔 드릴 테니까 임직원 방에 그거 잘라가지고 2%대 검색해 뜬 거예요. 2%대 검색해 뜨고, 그리고 지금은 몇 퍼센트입니까? 20%. 저점 찍고 그러니까 편입 신호 나오고 나서 17% 오른 건가요? 재편입 이후에 수익률만 여기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시 7분에 이제 테크인하고 후성이 나왔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미끄러졌죠. 얘네들은 좀 아쉽지만. 그리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너무 높게 떠서 저는 의미가 없고, 삼성 전기도 너무 높게 떠서 따라붙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LG전자도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어서 비중을 추가 편입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HPSP가 2%여서 얘를 편입할 수 있는 범위였는데, 이제 변동성 종목 후성, 테크인, LG전자 세 종목을 갖고 있는 위치에서 눌림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HPSP에 손을 안 담궜단 말이죠. 근데 저 2%에서 초강세. 그러니까 쫄보윤 정도는 매수 사인을 문자까지는 안 드리더라도 결국은 검색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초강세, 초강세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27만 주, 28만 주까지 매도가 나왔던 테크인이 돌리고 있어요. 아까 차트 간단하게 보여드렸잖아요. 얘도 매수인을 한 번 더 내드리는데 이건 VVIP, VVIP하고 SVIP만 나가요. 왜냐면 VIP는 문자가 많이 나오면 2번까지만 나갑니다. 그래서 7만 원의 기준, 아까 6만 9천 원에 한번 매수인이 나갔고요. 7만 원의 기준을 한번 잡아서 매수인을 한 번 더 내드릴게요. 그래서 SVIP, VVIP는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만약에 이제 꼬리가 저기서 또 달리고 늘리더라도 뭐 불편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추가 신규 편입자 추가
어이 뭐야 이거 얘기하는데 슈팅이 또 나오네. 그러니까 항상 뭐 이런 기준이에요. 라이브 방송의 기준과 뭐 일부러 차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수 기준은 71,000원으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71,000원 변동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기준은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하고 불기둥방 한번 나갔었고, 그 다음에 VIP방 2번 문자 나갔고, VVIP방, SVIP는 3번째 문자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테크인에 대해서 자체적인 요 녹화 끝나고 한참 보면 잠깐 쉬었다가 자체적인 매수 기준을 또 설정을 교육 기준의 동영상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71,000원 뭐 이왕이면 70,000원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영상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지금 그거 채팅방에 임직원방에 좀 올려주세요. 강연에 확인되는 분들은 무조건 다 명단 주셔야 돼. 이제는 또 너무 인원이 막 신청 인원이 넘쳐가지고 자리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